안녕하세요. 들을수록 건강해지는 건강세세포입니다. 네, 오늘은 천연 살균제이면서 항생제인 최고의 치유 선물인 태양에 대해서, 햇빛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떠십니까? 태양? 태양 무조건 싫어. 선크림 발라야지. 가려. 선토시 어디있어? 태양은 무조건 피부암의 주범이야. 노화의 주범이야. 태양은 우리의 적이야. 어떻습니까? 태양은 우리의 적인가요? 아니면 친구인가요? 선물인가요? 우리 태양에 대해서, 햇빛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먼저 태양에 대해서 그러면 태양계를 잠시 한번 보시죠. 태양의 크기는 지구의 100만 배가 넘습니다. 지구와의 평균 거리가 약 1억 4,960만 킬로미터가 넘고 표면 온도가 약 섭씨 6,000도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열기죠. 그래서 이 태양계 가운데 수성, 금성, 이 금성 가까이 가면 타 죽죠. 생명체가 못 삽니다. 지구는 어떻습니까? 적절한 거리에 딱 떨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에서 발산하는 에너지 10억분의 1만 가지고 그 에너지가 도달하는데도 지상에 있는 식물, 동물, 모든 생물들이 적절하게 잘 살고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조사한 행성의 별들 가운데 아직까지는 유일하게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이 바로 지구라고 합니다. 초록별, 초록색 별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햇볕, 태양은 우리의 식품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보시면 아주 멋진 꽃과 자연이 보입니다. 우리가 화분에 있는 것이든 가까운 산에 가서든 아무 풀에서 녹색 잎을 따가지고 어느 날 한번 그 잎을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세요. 잎을 보면 잎에 옆맥에 배관 조직이 조밀하게 있습니다. 깻잎 같은 경우도 그렇죠. 여기 보면 화학 실험실이 있고 소형 태양력 발전소가 거기 있습니다. 이 잎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넓은 표면들이 일단 설계돼서 태양으로 에너지를 쫙 흡수합니다. 앞면은 반질반질하죠. 왜냐하면 방수 처리가 되어서 수분을 증발을 막게 하기 위한 겁니다. 이 안에서 광합성이라는 화학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작은 세포들 속에 엽록체라고 하는 훨씬 더 작은 입자들이 있는데 그 엽록소라는 녹색의 놀라운 색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엽록소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여서 입속에 있는 이산화탄소 분자들과 물 분자들이 분리되었다가 재결합하고 분리되었다 재결합해서 식물의 식량인 탄수화물, 당분, 지방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녹색도 보이고 빨간색도 보이고 보라색도 보이고 노란색도 즉 컬러푸드, 파이토케미칼을 우리에게 공급해서 각종 비타민 A부터 미네랄, 천연 효소, 약재 이런 것들을 저희 공급해서 우리 생명이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파이토케미칼을 먹는 것은 태양 에너지를 먹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물과 관련돼서는 어떻습니까? 캐나다의 한 과학자들은 일상적인 햇빛이 물속에 있는 독성 있는 수은 화합물을 분해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메틸수은으로 오염된 호수물에 일주일 동안 햇빛을 비치니까 농도가 40에서 60%로 낮아져서 물이 정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전에는 미생물들이 보통 이것을 정화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보다도 햇빛이 350배나 더 빨리 처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수돗물 같은데 정화하는 시설을 보면 야외에서 물을 여러 과정을 통해서 햇빛에 노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비가 오고 시냇물이 강물이 되고 바닷물로 갔다가 또 증발해서 이걸 물의 순환이라고 그러죠. 이 물의 순환, 즉 태양열은 매년 약 40만 세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바닷물을 하늘로 증발시켜서 염분이 없는 수증기로 변화해서 지구 곳곳을 움직이다가 그
그 구름이 비가 돼서 내려서 이런 물의 순환으로 각종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데 태양은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날 이 코로나도 있고 질병과 바이러스가 범람하는 이 살균과는 어떻습니까? 영국에는 오래전부터 햇빛과 신선한 공기의 연관성, 즉 햇빛이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과 의사였던 존 레썸은 결핵을 낳는 아이들에게 바닷가 공기를 쐬고 햇빛을 쬐라 라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1840년에 조지 보딩턴이라는 외과 의사는 농부나 양치기 같이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은 결핵에 잘 걸리지 않는 데 반해서 실내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결핵에 더 쉽게 걸린다라고 기술했습니다. 영국 국방부 내에서 실시된 연구에서 어느 정도 답을 제시해 주는데요. 그 과학자들은 공기로 전파되는 병원력의 생존력을 확인하기 위해 거미줄에 대장균을 부착한 뒤에 실외에 놓았습니다. 2시간이 지난 다음에 관찰했더니 그 거미줄에 부착되어 있는 대장균이 햇빛에 노출되어서 또 공기 중에서 전부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인데 실내에 동일한 조건의 습도와 실내에 밀폐된 상자에 넣었을 때는 2시간이 지났는데도 대장균이 거의 대부분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학자들은 결론을 내렸죠. 공기 중에 어떤 화합물 그리고 햇빛이 바로 천연 살균이 있다라는 그 효과를 그들은 깨닫게 되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항생제는 어떻습니까? 20세기 중반에 과학자들이 최초로 화학 항생제를 발견하자 의사들은 이제야 드디어 몇몇 질병을 퇴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잔뜩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그들의 희망대로 되었습니까? 현재는 전 세계가 화학 항생제의 광범위한 사용과 남용으로 인해서 이제 바이러스의 세균의 내성을 가지고 업그레이드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다시금 퇴치되지 않고 지속적인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와 의학자들은 감염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서 다른 새로운 과거로부터 사용해온 과거의 전통 방식에 눈을 돌리는데 그중 한 가지가 바로 햇빛과 신선한 공기를 활용하는 살균, 항생제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햇빛은 어떻습니까? 햇빛이 비타민 D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여러분 좀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D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또 벌어진 상처나 부러진 뼈도 치유를 할 수 있고 호르몬 분비도 도와주고 암이나 심장질환, 당뇨병, 자가면역질환, 우울증, 불면증, 관절염, 만성통증, 건선, 섬유 근육통, 기타 만성질환이나 가벼운 질병을 치유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역으로 이것이 부족하면 이러한 일들이 질병들이 심각하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는 비타민 D 결핍증 시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병원 환자의 약 60%, 요양원에 있는 환자의 약 80%가 비타민 D 결핍입니다. 임신부는 어떻습니까? 76%가 심각한 비타민 D 결핍입니다. 미국인의 4명 중에 1명꼴, 약 2억 명의 미국인이 비타민 D가 결핍입니다. 2008년도 한국국민건강영양조사의 추산에 따르면 비타민 D의 결핍은 대한민국 남성의 47.3%, 여성의 65.4%가 결핍입니다. 비타민 D 부족은 한국 남성의 86.8%, 여성의 93.3%가 비타민 D 부족이었습니다. 이 원인으로 대개 실내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이 결핍이 많았으며 또 겨울이나 봄에 그리고 도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특히 더 비타민 D가 결핍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 것과 햇빛으로 보면 어떤가요? 자, 햇빛을 쐬면 피부 아래에 콜레스테롤을 녹여서 이것이 혈관으로 이동합니다. 이것이 다시 간으로 이동하고
다시 신장으로 이동하여서 소장 상부로 이동한 뒤에 비타민 D3로 합성이 됩니다. 화학 합성 비타민을 먹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이 합성 비타민에 비해서 월등히 햇볕 비타민, 선샤인 바이타민이 훨씬 더 효과가 좋고 흡수율이 좋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햇볕의 질병을 억제하고 살균하는 이 햇볕의 혜택을 얻으려면 최소 일주일에 3시간, 하루가 24시간 곱하기 7일 중에 일주일에 3시간, 하루에 15분 내지 20분 정도 햇볕을 직접 쬐어줘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임신부하고는 햇볕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나요? 임신부의 비타민 D 수치에 관한 한 연구를 보면 놀랄 만큼 임산부가 위험할 정도로 비타민 D가 부족해서 태아가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오스트레일리아 신문 선 헤럴드는 보도합니다. 아기에게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다리가 굽고 발작을 일으킬 수 있으며 구루병이라고 하는 뼈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온화한 햇볕에 피부를 노출시키면 필요한 비타민 D의 약 90%가 생성이 되는데 대부분의 여성이 단지 하루에 10분이나 일주일에 약 1시간 정도만 햇빛을 쬐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 비타민 D가 또 어떤 영양소, 미네랄 관련이 있습니까? 칼슘의 흡수를 촉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비타민 D가 합니다. 인체에서 모든 계통, 즉 세포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이 비타민 D가 광범위한 역할을 합니다. 자, 임신을 하면 어떻습니까? 태아의 발육에 필요한 영양이 엄마로부터 공급이 됩니다. 따라서 엄마로부터 태아에게 약 30g 정도의 칼슘이 이동하여서 태아에게 축적이 됩니다. 이러한 칼슘 이동은 임신율이 증가해서 태아가 성장할수록 뼈가 성장하도록 점점 도와주죠. 그래서 엄마로부터의 칼슘 이동은 엄마의 영양 상태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아이를 위주로 도와줍니다. 자, 임신 중에 수유기에는 하루에 900mg, 일일 1100mg의 칼슘을 필요로 합니다. 수유기, 이제 젖을 먹이는 수유기가 됐을 때는 230mg 정도의 칼슘이 포유를 통해서 신생아에게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했을 때나 출산을 했을 때나 대단히 임산부와 칼슘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 칼슘을 흡수하는 데 촉진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 D인 것입니다. 근로의욕이나 직장과는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건물 내 자연광이 더 많이 들어오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결근 일수가 감소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하였습니다. 건물 내에 태양광선이 많이 더 들어오게 되면 또 이제 그렇게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상인들의 눈에도 더 띕니다. 그래서 한 상인은 인공 조명 대신에 자연광을 이용하는 상점들의 경우 매출이 훨씬 더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햇볕을 많이 쬐면 건강에 좋은가요? 네, 햇볕은 이제 적이 아니라 우리의 무조건적인 친구입니까? 네, 잠시 한번 우리의 오존층을 생각해 보시죠. 16 내지 48km 상공에 있는 자연의 오존층은 태양의 열선 즉 적외선의 일부를 걸러내어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정상 태양 광선 중에 지상에까지 도달하는 유익한 자외선은 바로 우리 대부분에게 비타민 D의 공급 즉 우리의 건강을 또 도와주고 적절히 피부를 태닝하는 역할 정도를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 광선이 지나치게 노출이 되면 치명적인 흑색종 피부암에 걸릴 수가 있고 우리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합성 프레온이라든가 합성되온 프레온 가스라든가 여러 원인으로 인해서 오존층이 갈수록 얇아지고 일부 지역은 파괴되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이제 유익한 자외선이 아니라 해로운 자외선이 일부 지역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력 손상이나 또 피부 손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햇볕을 반복적으로 너무 장시간 오래 쐬면 오히려 화상을 입어서 응급실에 실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유불급이라고 하였습니다. 지나친 자외선 노출,
아침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그런 지나친 낮 시간대, 장시간의 자외선 노출은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외선은 조심해야 됩니다. 분별 있는 또 절제된 그러한 햇볕 노출과 그리고 이제 비타민 D와 함께 칼슘을 우리가 잘 섭취하고 흡수해야 한다면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또 항생제 역할도 하고 항산화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우리 건강을 돌보는 데 있어서 우리 건강을 돌보는데 햇볕이 대단히 중요함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모두 힘내시고요. 가끔씩 우울할 땐 하늘을 한번 보시고 자연의 바람을 맞으면서 모두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건강 세포였습니다.